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는 한 560억 달러, 약 80조 원의 큰 자산을 관리하는 헤지펀드예요. 그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는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본다라는 어떤 서한을 보내는 거죠. 고객들에게. 이 서한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제 둔화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인 1920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수준으로 극심할 수 있다는 담아서 고객 서한에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경기 침체는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는 얇은 경기 침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벼운 경기 침체를 이야기했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저렴한 돈, 값싼 돈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물가 시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기간 경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1980년대의 약세장, 그리고 오일 쇼크,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시장 붕괴,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대 금융위기,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기 침체 초인플레이션을 예고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한 헤지펀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한번 우리가 경각심은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고와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연관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나오겠죠. 올 3월 이후에 6차례 연속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 신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의 인상을 통해서 0.25에서 4% 기준금리까지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9월 5.1%로 전월보다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수치들이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기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는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겠죠. 지금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보면 케네스 로그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기준금리가 6%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레리 썸머스는 5.5%까지 얘기했는데 하버드 교수님은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키려는데 효과를 가지려면 6%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담보 기준으로는 한 1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분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유가가 또 폭등할 거야. 그나마 지금 유가가 좀 내려왔는데 다시 유가가 또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겠죠. 시티은행에서 예측한 바로는 지난 50년 중 8번째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있다. 실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지금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버블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는 이날 라트비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가벼운 침체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벼운 침체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은행 총재께서는 유럽 내 금리 인상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와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경기 침체가 올지 얼마나 심각할지 아무도 모른다. 자, 이 양반은 항상 모호하게 대답하잖아요. 자, 그만큼, 자, 이것도 보면, 이 속내용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이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유럽은행 총재, 미국의 연준 의장, 자, 모두가 이렇게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된다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의 경기 상황은 극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주식은 가능한 한 반등할 때 현금화 해라. 자, 부동산도 가능한 한 줄여나가라. 부채가 많으면 대출을 갚아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은행 총재, 파월 의장,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헤지펀드들, 이 양반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자, 영국 중앙은행도 영국의 경기 침체가 올 3분기에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1920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긴 기간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거시경제가 이런데 지금 뭐 집을 살 상황이 아니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가도 내려가질 않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유가가 더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도 지옥의 금리 인상 열차처럼 더 달린다. 더 달릴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밤에 국제유가도 5% 넘게 폭등했고 2달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자, 중국이 지금 경기가 바닥인데 중국이 경기가 서서히 좋아진다고 하면 더 오르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은 이런 꺾이지 않는 물가 그리고 탄탄한 미국의 고용 상태. 자, 지금 미국의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가 않아.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와야 이게 끝난다는 거야. 우리나라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의 겸임교수, 이분이 4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원자재가 2차 폭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자재 상승 사이클이 또다시 시작된다. 풀 꺾였죠, 원자재 가격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원자재 상승 사이클이 올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종료하면 자, 원자재 상승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올 초부터 진행된 1차 상승 사이클이 종료된 모습을 보이나 향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차를 두고 또다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자재 ETF, 자, 그런 상품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 10일에 뭘 발표하냐면, 미국 CPI 전망치를 발표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전달이 8.0인가 그랬죠? 만약에 전달보다 상회하면 8.1% 이상 나오면, 미국은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빅 스텝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 목요일이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나 꼭 보셔야 돼요. 자, 고용지표가 양호하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견고하면 연준은 초유의 5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패드워치,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예측할까? 이 패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52.8. 빅 스텝을 할 확률이 47.2. 자, 그러니까 1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이에요.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홍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DB생명보험, 또 콜옵션 미행사. 자, 그거를 채권시장에서 외화채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사라졌어요. 매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창구 자체에 곳간에 돈이 없는 거야. 대출해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3고의 복합 위기,
뭐 원달러 환율, 원자재값 폭등, 금리 폭등 그런 상부의 복합 위기로 기업들이 거의 아사 직전이 아사적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어요. 예, 외국인들한테 양털깎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양털깎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이 취약하다, 외환 보유고가 취약하고 경제 펀드멘탈이 취약하다고 하면 이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세계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 상황은 더 안 좋다. 자, 그러면 내년은 굉장히 안 좋은,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짜셔야 되겠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